저는 헤어브로마 카카오, 신의 동물 카카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네. 그러면 초콜릿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나. 달다. 또 카페인. 가나 초콜릿. 약간 기념일? 힌트 기념일? 발렌타인데이. 네. 저 발렌타인데이를 먼저 봤는데요. 여러분은 발렌타인데이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정말 발렌타인데이가 무신적이게도 로마 군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군대라고도 불리는 이 로마 군대랑 발렌타인데이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 바로 이 로마 군대를 더더욱 강력하게 유지를 하고 싶었던 로마의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가 있었는데요. 이 황제는 군대 가족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제가 아버지고 그 군사들의 동료가 형과 동생들이 군대 가족을 만들고 다른 사사로운 가족을 만들어서 그 군사들이 전쟁을 나갔을 때 그리움을 가지거나 뭐 보고 싶은 그런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기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의 연애와 결혼을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군인들이 뭐 이미 이전에 연인이 있었던 군인이라던가 아니면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뭐 운명적인 여자를 만나서 한눈에 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연인들은 대체 어떻게 할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그래서 이 군인들을 마음이 아프게 여겼던 성 발렌티노라는 신부가 이 연인들을 황제 몰래 결혼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황제 국가에서 황제의 말을 거역을 한 거는 반역죄잖아요. 그래서 이 성 발렌티노가 2월 14일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 발렌티노를 기리기 위한 축일이 발렌타인데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고받죠. 우리가 주고받는 이 초콜릿 도대체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질문이 제 이번 강연의 모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초콜릿을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강연의 순서는요. 먼저 초콜릿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초콜릿의 성분, 그리고 초콜릿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딱 초콜릿 하면 당연하게 이런 고체 초콜릿을 먼저 떠올리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초콜릿의 원래 형태는 바로 이런 초콜릿 음료였다고 합니다. 이 초콜릿 음료는 쇼콜라텔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음료를 어떻게 만들었냐? 바로 카카오 열매를 건조시킨 이렇게 카카오 빈에다가 칠리페퍼, 꿀, 그리고 옥수수 가루를 물과 함께 끓여서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초콜릿 음료 쇼콜라텔을 만들었는데요. 이 쇼콜라텔의 이름에도 약간 썰이 하나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물에 넣고 끓일 때 이렇게 저을 때 쇼코쇼코라는 네, 뭐 그런 썰도 있는데 그래서 쇼콜라텔이라고 불렸대요. 그럼 이런 초콜릿 음료를 언제 어디서 제일 처음 먹기를 시작했냐? 바로 어쨌든 저희가 현재로 생각을 해보자면 코코아에 고춧가루를 넣은 맛이지 않을까로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초콜릿을 어디서 맨 처음 먹게 되었냐? 바로 아즈텍 문명에서 처음 먹었다고 해요. 이 아즈텍 제국은 지금 현재로 따지면 멕시코 부근이라고 해요. 이 아즈텍 부근 사람들이 하나의 신을 믿었대요. 그 신이 바로 사실은 너무 귀엽게 나왔지만 날개 달린 뱀이라는 쿠쿨칸이라고 불리는 신을 숭배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 신이 선사한 열매가 바로 카카오 열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 카카오 열매에다가 칠리페퍼, 옥수수 가루, 꿀을 넣어서 음료처럼 마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음료를 약간 자양강장제? 약처럼 먹었대요. 그래서 흔히 그냥 아플 때 먹기도 했고 그냥 힘이 안 나면 먹기도 했고 심지어는 의식에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좀 이상하죠? 그럼 이런 쇼콜라들이 언제 이 아즈텍 제국에서 더 멀리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게 나게 되었냐? 그럼 바로 1519년이 되셔야 합니다. 1519년에 스페인의 탐험가인 에르난 코르테스가 있었어요. 이 에르난 코르테스가 탐험을 하던 중 아즈텍 제국의 대도시인 테노치틀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테노치틀란이 그래서 에르난 코르테스에 정복을 당하게 되고요. 이 정복을 당하면서 에르난 코르테스가
스페인으로 귀국을 하면서 이 쇼콜라트리라는 음료와 카카오 열매를 대량으로 가져왔다고 해요. 에르나 코르테스는 스페인의 집회에도 이렇게 인하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에르나 코르테스가 이렇게 쇼콜라트를 스페인 사람들에게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제 테노치틀란으로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자양강장제처럼 먹었고 뭐 아플 때도 먹고 뭐 의식에서도 먹고 그냥 약처럼 먹는데 처음에 들었을 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마약이 아닌가? 약간 치료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했대요. 그런데 이런 처음 약간 씁쓸할 것 같은 이런 초콜릿 음료에다가 고춧가루 대신에 시나몬 가루를 넣어볼까? 그리고 꿀 대신에 설탕을 넣어볼까? 그리고 옥수수 가루 대신에 우유를 넣어볼까? 하면서 이거를 조합해서 먹어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마도 지금 우리가 먹는 핫초코랑 그나마 비슷한 형태의 음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달달한 형태로 형식이 변형이 되기 시작하자 이제 귀족들에서 스페인 유럽 전역의 귀족들한테서 많은 인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초콜릿 음료는 나왔는데 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고체 초콜릿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바로 1828년이 돼서야 만들어졌어요. 1828년에 네덜란드의 과학자인 반 호텐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 카카오 열매를 고형화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고형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이 고체 초콜릿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거의 반 호텐은.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서 1824년부터 이런 카카오 음료를 판매하기 시작했던 캐드버리사도 이런 고체 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879년에 린트 초콜릿사,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허쉬사가 1894년도에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고체 초콜릿이 귀족의 음료, 이런 귀족의 음료가 아니라 대중적인 간식으로서 많이 격감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최초의 초콜릿은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이거 맞추면 상품 있어요. 혜태 초콜릿. 아 잠깐만. 이거 안 되면 관리자가. 우리나라는 1968년에 혜태 초콜릿이 제일 먼저라고 합니다. 아, 상품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초콜릿의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초콜릿의 주 재료는 당연히 카카오 열매겠죠. 이런 카카오 열매처럼 카카오 열매를 건조시켜는 형태가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걸 카카오 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카카오 빈을 갈아서 농축을 시킨 게 바로 카카오 메스예요. 그리고 이 카카오 빈에서 짜낸 기름이 카카오 버터입니다. 그래서 초콜릿은 카카오 메스와 카카오 버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다크 초콜릿 있죠. 우리가 흔히 먹는 다크 초콜릿은 이런 카카오 메스에 카카오 버터 그리고 설탕을 섞어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다크 초콜릿 70% 같은 경우에는요. 카카오 메스랑 카카오 버터의 함량이 70% 그리고 설탕이 30%인 걸 말하고요. 그리고 다크 초콜릿의 90%는 당연히 이것들이 90%, 설탕이 10%인 걸 말하죠. 그래서 그 70%, 80%, 90%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쓰게 느껴지는 게 설탕이 덜 들어가서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밀크 초콜릿은 어떻게 만드냐? 그냥 여기다가 우유만 넣으면 밀크 초콜릿이 되고요. 화이트 초콜릿은 카카오 메스를 빼고 오히려 우유 대신에 분유를 넣은 게 화이트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중에 파는 초콜릿도 과연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흔히 편의점에 가면 밀크 초콜릿, 가나 초콜릿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뒷면을 보면 원재료가 나와 있어요. 재료들을 한번 볼게요. 백설탕, 코코아 펄퍼레이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지 분유, 우유보다 분유가 싸니까 분유를 넣은 것 같고요. 코코아 메스, 코코아 버터, 식물성 유지가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분명히 얘기했을 때 밀크 초콜릿은 카카오 메스, 카카오 버터, 설탕, 우유라고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처음 본 단어를 발견했어요. 식물성 유지. 여러분은 식물성 유지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식물성 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카카오 버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빈에서 짜낸 식물성 기름입니다. 그래서 상온에서는 이런 노르스름한 고체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식물성 유지는 이 카카오 버터의 대용품, 대체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요.
이 식물성 유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함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식물성 유지, 말로 들었을 때는 식물성 기름이니까 몸에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야자에서 바로 추출한 야자 기름은 비교적 건강한 기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시중에 초콜릿에 사용이 되는 함유 같은 경우는 긴 유통 과정을 거치기 위해 수소화 단계를 거치겠는데요. 근데 이 수소화 단계를 거치면서 가공된 야자유에 트랜스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성 유지는 이 식물성 유지 사용은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해요.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안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많이 분분하지만 일단 콜레스테롤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식물성 유지가 들어간 초콜릿을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동맥경화증, 심장병에 치명적이고 체지방 증가 등 비만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는 함유는 발암성이라고 아예 선고를 내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초콜릿의 식물성 유지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식물성 유지를 들어간 초콜릿이 많냐? 그거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제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데도 갑론을박이 너무 많은데요. 초콜릿사 입장에서는 식물성 유지가 들어가도 인체에 무해가 있는 입장도 있기도 한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이런 초콜릿에 식물성 유지가 들어가는 초콜릿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초콜릿에 식물성 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식물성 유지를 왜 쓰느냐? 당연히 단가가 싸기 때문에 쓰겠죠. 흔히 아는 카카오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득을 해서 쓰면 1kg 22,000원 정도면 식물성 유지는 5,000원 가량이라고 해요. 단가가 4.5배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식물성 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초콜릿을 한번 살펴보면 M&Ms에도 식물성 유지가 들어있고요. 허쉬에도 들어있고 가나 초콜릿에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허쉬가 조금 마음이 아픈 게 허쉬를 미국에서 직구입을 하면 식물성 유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물성 유지에 대한 제재를 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편의점에 파는 수입된 제품 같은 경우는 식물성 유지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킨더 초콜릿에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롯데 드림 카카오에도 들어가고요. 심지어 1824년 영국의 최초의 초콜릿인 캐드버리사도 한국으로 수입될 때는 식물성 유지가 포함된 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직구를 하게 된다면 안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체 식물성 유지가 안 들어간 초콜릿이 있기는 있는 거냐? 있습니다. 바로 고디바랑 민트 초콜릿인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생각을 할 거예요. 비싸서 좋은 거니까 당연히 식물성 유지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냐, 얘는 니값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초콜릿 중에 식물성 유지가 들어가지 않은 초콜릿이 있습니다. 바로 노브랜드 초콜릿이에요. 약간 이렇게 하니까 쇼핑몰 같고 그런데 협찬 없고 홍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노브랜드 초콜릿에는 식물성 유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권장을 하면 노브랜드 초콜릿을 드시는 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이상한데 어쨌든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 초콜릿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초콜릿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과연 도움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초콜릿을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단 조건이 붙겠죠. 식물성 유지가 들어가지 않은 초콜릿. 왜냐하면 식물성 유지는 현재로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오히려 많은 동맥경화 등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식물성 유지가 들어가지 않은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심장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콜릿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흔히 롯데 드림 카카오에서 홍보를 할 때 이 성분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폴리펜. 네, 맞아요. 오. 원래 초콜릿에는 카카오 열매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바로 폴리페놀 성분 자체가 노화 예방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럼 과연 초콜릿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네. 진짜? 진짜로? 네, 맞습니다. 초콜릿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지방 증가해서 비만을 야기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식물성 유지가 들어가지 않은 초콜릿을 말하겠죠.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초콜릿 중에서도 다크 초콜릿이 다이어트 효과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나 보디빌더 같은 경우나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다크 초콜릿을 굉장히 많이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다크 초콜릿은 풍부한 섬유질을 갖고 있어서 먹었을 때 포만감을 줘가지고 포만감을 줘서 다른 이제 식욕을 좀 저하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다크 초콜릿 중에서도 당연히 카카오 함량이 높은 80%, 90%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초콜릿에 대해서 많은 거를 얘기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제 강연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뭐 노브랜드 초콜릿을 먹어라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할 수 있고 당 떨어지면 초콜릿 먹어야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맛있게 먹는 초콜릿을 좀 더 정확히 알고 건강하게 먹으면 좋으니까 여러분에게 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